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자주 보니까 좋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같이 좀 나눠볼까 하는 건 존중입니다. 이 존중은요, 자신의 즐거움보다 이제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거,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거. 저희 부부 가운데도 그렇고 자녀들과 관계에서 이 존중이라는 말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존중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가 원래 이제 생명 존중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는데 좀 그 부분들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언제 안 먹히네요. 네, 예, 좋습니다. 언제 내 존재가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으세요? 그럴 때가 있나요? 뭐 그런 경험들 다 있잖아요. 내가 진짜 중요하다. 언제 그런 경험들을 좀 느끼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제 느껴요? 보통 나는 이제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야라고 느끼는데 언제세요? 그냥 한번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인정받을 때, 그렇죠. 인정받을 때. 그리고 또 언제 저기 가서 내가 진짜 중요한 존재야. 언제 또 이런 느낌을 받으세요? 언제? 아이가 나를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를 찾을 때, 그렇죠. 아이가 나를 찾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임을 느낍니다. 이번에 제가 그 결혼식을 2군데를 참여했어요. 어제 서울 가서 마침 또 결혼식이 1시, 4시 이렇게 있어가지고 다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결혼식 참여하는데 그 결혼식에 인상 깊었던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 저희와 같이 협업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 딸이 결혼해요. 딸이 결혼하는데 편지를 썼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리고 그 편지를 읽어주더라. 부모님 앞에 감사했던 그 편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참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을 떠나서 새로운 자신만의 가정을 이루는데 이전 가정에서의 엄마 아빠가 자기가 키워준 거 이거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 뭘 감사하냐면은 저희 삶에 반향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감사 조건 중에서 참 그게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이 뭘 하나 결정을 하면은 이 선교사님 결정을 하면은 진짜 올곧게 그것을 추진해 나가시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참 그 아버지에게 이런 제 삶의 방향성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는 그 고백을 들었는데 아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거나 떠나가면서 나에게 감사 편지를 쓴다고 했을 때 뭘 감사할 것 같으세요? 실은 그 감사 편지를 읽는데 주변에서 눈물을 이렇게 당사자도 눈물 안 흘리는데 그 주변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인정받을 때, 그 내가 필요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반응 보일 때 좀 굉장히 반응의 그 그 디스크에서 DISC에서 I형이거든요. 사람 반응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이렇게 같이 활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반응 보이는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 통해서 어떻게 중요하다는 존재감을 느끼세요? 느낄까요? 어떠세요? 딱 보면은 내가 정말 중요해, 나는 굉장히 중요해. 이런 친구들은요 당당해요, 보통. 당당해요. 물론 성격상 약간 수줍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해야 할 때 나가야 될 때요,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존재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런 친구들은요, 마음에 뭐가 있냐면은 에너지가 있어요. 성격 내성적이고 하더라도요, 이 마음에 에너지가 있어요. 기가 살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뭘 일 저지른 것을 잘해요.
근데 이게 마음에 이런 나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야라는 확신이 없는 친구들은요, 뭘 하나 시도를 할 때도 뭐해요?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친구들이. 오늘은 이 존중이란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눌 텐데, 이 아이들이 존중을 받잖아요. 그 뭐가 생기냐면 이 기가 생겨요. 기가. 예.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이 세상을 이렇게 부딪히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고요. 예, 자기가 존중받았을 때.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존중들을 조금 잘 할 수 있을지 그 부분들을 좀 나눠볼까 하는데, 첫 번째는요, 이 존재에 대해서 긍정해 줘야 되죠. 존재에 대해서 긍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친구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응애 태어나는데 이 응애 하는데 반응을 보여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떡하죠? 부모가 반응을 보이죠. 응애 한다는 것은 나 지금 뭔가 필요해. 근데 자기가 응애할 때 그냥 즉각적 반응으로 돌봄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뭐가 생기죠? 필요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응애하는데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은 이 친구 안에는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야라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근데 응애하는데 잘 봐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가 발동이 되냐면 생존 의식이 발동이 되면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게 하나의 그 자기 무의식의 세계에 굉장히 깊게 이게 파고든대요. 첫 번째는요. 그럼 뭐냐면 반응 보이는 거예요. 뭐죠? 받아주는 건데 이 받아주는 것의 시작이 뭘까요? 혹시 이 그림책 아시나요? 소년과 그 여우와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와 말이라는 이제 책이에요. 이렇게 한 10분 20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이 그림책인데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어른들을 위한 책이에요.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기도 한데 어른들 위한 책인데 이 책 꼭 한번 사서 보세요. 이번에 그 휴가 가시잖아요. 휴가 가실 때 제가 이 책 한 권 사들고 얘들하고 같이 그냥 보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거든요. 굉장히 쉽잖아요. 첫 번째 시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안녕하고 이야기가 나와요. 애니메이션도 있고 하는데 받아주는 거 첫 걸음이 뭐죠? 안녕이에요. 안녕. 하루 우리가 이렇게 바쁘게 살잖아요.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만남을 이렇게 하고 가는데 누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녕, 안녕하세요 눈을 맞추면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막 바쁘게 준비하고 뭐 애들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 하고 막 그 이 애들 보채고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요. 갔다 와서 또 뭐 이렇게 정신없이 또 밥 먹고 저녁밥 먹고 그냥 각자 또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하루가 지나요. 안녕, 제대로 눈 보고 안녕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때로는요 없이 지나갈 때도 있더라고요. 관계의 시작이 뭐냐면 안녕이래요. 굿모닝 하는 거예요. 뭐 하고요? 제대로 안녕하려면 지금 뭐 둘이 뭐 하죠? 지금 이 꼬마와 이 두더지예요. 여기가 두더지인데 이 두더지 얼굴은 보이지 않죠. 이 두더지와 꼬마가 지금 고개를 돌려서 뭐 눈을 맞추고 있잖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그림 하나 눈을 맞추고 두더지는 얼굴을 향하고 안녕 하는 거야. 안녕. 잘 있었어? 안녕. 너 누구니? 너 어때? 회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보통 안녕하세요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요. 자세히 이렇게 보잖아요. 눈을 봐주고 자세히 봐주면 변화가 있잖아요. 오늘 옷
받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옷이네. 이 딱 한마디 해주면은 얼굴 표정이 벌써 바뀌어지기 시작하냐 상대방이. 그러니까 안녕한다는 말은 그 존재에 뭐 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죠. 너 지금 어때?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사무실 들어갈 때 그 안녕하려면 뭐 해야 되죠?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죠? 너가 있구나 여기에. 당신이 있구나 여기에. 의식을 가져야 돼요. 너가 있구나. 이런 의식 없이도 우리는 살기가 쉽잖아요. 의식 없이 살기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운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는데 벌써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때가 있죠. 가끔씩 저는 그럴 때가 있다고. 의식이 없는데 그냥 목적지에 내가 지금 운전을 어떻게 했었지? 생각이 없었는데 그 목적지 어디 간 그런 경험들이 저는 가끔씩 있는데, 여러분 생각 없이도 하루를 그냥 너무 잘 보낼 수 있어요. 생각 없이도. 그죠? 안녕하려면 의식해야 돼요. 안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 사람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결심을 하지 않고 이 안녕이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냥 일상적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일상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안녕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거잖아요. 이 안녕이라는 것은. 자, 옆에 사람 한번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시죠. 눈을 보면서 한번 옆에 사람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앞뒤로 이렇게 또 눈을 보면서 안녕하시는지 얼굴 한번 표정 보면서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저만 보더라도 그래요. 하루에 애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그냥 밥 먹자, 뭐 하자 이렇게 하고요. 진짜 이 존재를 의식도 않고 지나갈 때가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멈춰서 해야죠. 오늘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살펴야 되겠다. 이게 안 되면은, 이 안녕이 안 되면 안녕이 안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요, 투명인간 돼요. 서로가 그냥 문 닫고 그냥 투명인간으로 살고,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잖아요. 두더지가 이야기합니다. 아주 작아. 뭘 이야기한 거죠? 두더지가 나는 아주 작아 그래요. 소년이 말해요. 그러네? 아니야. 괜찮아. 이게 아니에요. 그냥 소년이 하는 말이 뭐였어요? 그러네였어요. 근데 덧붙여서 한마디 더 합니다. 그렇지만 너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판단하지 않죠. 그냥 그대로 존재 그대로 받아들여요. 작네? 그래, 그러네. 두더지가 난 아주 작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대답이 재밌잖아요. 그러네. 근데 하나 덧붙이잖아요. 너가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 둘이 앉으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시간을 낭비하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 뭐라고 생각해? 그 둘이 눈빛을 마주하잖아요. 눈빛을. 대화는 어떻게 해요? 눈빛을 마주하면서 하래요. 이제 애들을 이제 저는 이 서문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애들을 보면은 안녕 하면은요 눈을 안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눈 좀 봐봐, 내 눈 좀 봐봐. 의도적으로 그 이야기를 내 눈 좀 보라고.
안녕하는 내 진심이 전달이 안 되거든요. 내 눈 좀 봐봐. 눈을 보면은요 진실이 전달이 돼요. 나 너에게 관심이 있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일은 뭐라고요? 비교하는 거.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그런 일들이요. 세상에서는 가장 쓸데없는 일이래요. 네.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고 가장 쓸데없는 일. 왜 쓸데없는 일일까요? 그게 비교하는 일이 왜 쓸데가 없죠? 비교해가지고 선한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선한 것이 나오나요? 비교해가지고. 물론 상대방을 배우기 위해서 잘 살피는 건 필요한데 그건 비교는 아니잖아요. 비교해서 절대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일단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좋고 나쁨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8시 반에 중국 우리 그전에 제가 사역했었던 우리 지체들과 같이 품성을 주제로 회의를 하는데 한 어머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 딸을 위해서 홍콩으로 이민을 가야 되겠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딸 수학, 영어 평균 20점, 그리고 뭐 다른 과목 60점. 그래서 이 친구 환경을 바꿔줘야 되겠대요. 홍콩 가면 뭐 하는데 홍콩 가면 영어를 쓸 수 있잖아. 영어를 배울 수 있고 영어를 쓸 수 있으니까 그 환경에 가면 더 좋지 않겠냐? 제가 한마디 했어요. 환경 바뀐다고 꼭 잘하는 건 아니야. 이 친구는 아직 그 친구가 굉장히 똑똑했는데 그 친구는 아직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누구나 자기만의 달란트가 있고 재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친구에게 주신 특별한 독특한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아직 못 발견한 거잖아요. 아직 못 발견한 것 같다고. 그래서 근데 비교하잖아요. 절대 못 발견해요. 다른 사람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 통해서 나를 어떻게 발견해요? 그러려면은 뭘 훈련을 해야 되냐면요. 결국 우린 늘 남들이 친절하게 대해주기만을 기다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겐 지금 바로 친절할 수 있어. 두더지가 말했습니다. 굉장히 글이 너무너무 예쁘죠. 우린 남들이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기를 바란대요. 근데 실상은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데요. 여러분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내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친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만족하잖아. 그럼 내가 다른 사람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 특별히 자녀가 가운데서 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실은 이 분노는 이 자녀에게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누구에 대한 분노예요? 내가 만족되지 않는 욕구가 있는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이지 이 자녀에 대한 분노가 아니에요. 이 자녀는 단순히 투영됐을 뿐이에요. 투사됐을 뿐이야. 심리학 용어로는 투사라는 말을 쓰는데 투사됐을 뿐이에요. 막 만족되지 않는 그 욕구가 이 자녀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났을 뿐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어떻게 하면 나는 나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자기에게 친절한 사람이 누구에게 다른 사람에도 친절해요. 자기를 잘 존중하는 사람, 받아주는 사람이 누구한테도 자기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존재도 잘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네, 친절하세요? 자기에게? 친절 안 하세요? 자, 거울을 보면 어떠세요? 막
근데 너무 실제로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겼다. 거울을 보면 너무 예쁘다. 또 자기에게 친절하세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도 잘 돌보죠. 자녀들도 잘 돌보지 못해요. 결국에 자기 케어를 잘하는 사람이 자녀 케어도 잘해요. 부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를 케어를 잘할 수 있을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친절할 수 있을까? 나와, 그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나와의 관계이죠. 나와의 관계를 잘 형성을 해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는데, 이 친절이라는 말을 썼어요. 친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친절할 수 있을까요? 그분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말을 잘하는 웃기고 말 잘하는 우리 강사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번아웃이 왔대요. 번아웃이 왔는데, 번아웃이 왔는데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해서 웃게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새로운 것들을 일으켜야 된다. 이 강사의 직을 업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자기 번아웃 됐었는데 멈춰서 자기를 돌보는 그런 훈련들을 하게 됐대요. 근데 굉장히 자기에게 위로가 되었던 그 말이 하나 있었는데, 괜찮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그것이 너의 최선이야. 혼자 자기를 대면하는데 이 위로가 되더래요. 괜찮아. 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잖아. 자기에게 친절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게 훈련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거울을 보면서 좀 웃어주세요. 남들에게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존중하라. 자기를 존중해야지만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자기 가슴 만져줘, 이렇게 만져주면서 자기 쓰담쓰담을 해주면서 수고했어,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자기를 한번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괜찮아, 괜찮은 존재야. 그렇죠? 자기를 보면서 한번은 거울을 보면서 너 기분 어때? 오늘 기분 어때? 요즘 왜 이렇게 슬퍼 보여? 왜 이렇게 우울해 보여? 자기에게 한번 말을 건네보세요. 지쳐 보이네. 누구에게요? 자기 대화를 한다 그래요. 자기다움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는요, 자기와의 대화예요. 보통 일기를 쓰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대화를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기 쓰는 게 중요해요. 일기 쓰는 친구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자기 대화를 하면서 그 안에 해석이 되어지고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자기 마음을 고백하는 친구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저 너무 슬프네요.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도 뭐 하는 고백을 하냐면요, 좀 자기 마음을 좀 진짜 자기 마음을 좀 드러내 보이는 좀 훈련들을 좀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 슬퍼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힘들어요. 실은 우리가 우리 감정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하는 것들을 잘 정말 훈련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그런 훈련들을 저희가 해야 합니다. 말이 등장하네요. 소년과 두더지와 여호와 말이잖아요. 마지막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말이 갑자기 고백합니다. 실은 있잖아, 난 날 수가 있어. 하지만 친구들이 질투해서 감추고 있어. 소년과 여호와 두더지는 말합니다. 네가 어찌 됐든 사랑해. 너가 날든 못 날든 뭐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번 날아봐, 이게 아니에요. 자, 너 믿어줄게. 한번 날아봐, 이게 아니었잖아요. 너가 어찌 됐든 우리는 너를 사랑해. 너가 날 수 있든 없든 우리 너 사랑해. 괜찮아, 우린 널 사랑해. 그 말을 들은 말이요, 갑자기 날개를 펼쳐요. 숨겨져 있던 날개, 아무도 드러나지 않던 그 날개를 갖다가 쫙 펼치고 그걸 날아오릅니다. 너가 날 수 없든 있든 없든 우리는 널 사랑해.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공부를 잘하든 안 하든 너는 엄마의 딸렸어, 엄마의 아들렸어, 아빠의 딸렸어, 아빠의 아들렸어. 있는 그대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날개를 펴고 소년과 두더지와 여우를 태우고 날아다니. 우리 자녀들이 날아다니게 해야 되잖아요. 날아다니게 하려면은요, 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죠? 뭘 하는 힘? 너가 날든 못한 실패하든 어떠든 엄마 너희 사랑해. 엄마가 너 뒤에 있어. 아빠가 너 뒤에 있어. 그냥 해봐. 괜찮아. 이럴 때 이 친구들은 뭘 받냐? 힘을 받고 날아다녀요. 날아가요. 오늘날 우리 안에서 실은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러시잖아요. 우리한테 뭘 많이 요구하시나요? 하나님이 막 쫓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나요?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너가 하고 싶다면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해줄게. 하나님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셔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근데 자녀들한테 이 믿음 주잖아요. 괜찮아. 너가 하고 싶다고는 엄마 아빠 방법을 다 찾아볼게. 어떻게든 하도록 해줄게. 믿어주고 지지해주잖아요. 이 친구들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어떠하든지 이 존재 자체로 그냥 인정해 주세요. 성적이 20점이 나와도 이 존재 자체로 이 친구가 할 수 있는 이 친구만의 일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 감춰진 날개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 각자에게 놀라운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계획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관찰해주고 힘을 줘야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핵심 개념인데 인정하기입니다. 칭찬과 요구, 칭찬 플러스 요구 몇 대 몇으로 아세요? 또 뭐 칭찬하고 뭐 책망 몇 대 몇으로 아세요? 오케이? 이상적인 비율이 몇 대 몇일까요? 칭찬 대
훈육이라고 그럴까요? 보통 5대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대1. 5개 칭찬했으면 하나 정도 이제 훈육하는 식으로. 5개 칭찬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칭찬은 5개, 요구는 하나, 막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판단은 하나, 칭찬은 5개. 이렇게 칭찬을 하는 친구들은 엄청나게 힘을 얻을 겁니다. 누군가는 성공하고 누군가는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타인과 함께 타인을 통해서 협력할 때야 비로소 위대한 것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진짜 이 살만한 세상, 살만한 세상이야. 안 되면 어때? 난 내가 제일 좋아. 사는 것이 자체가 즐거워. 실은 이런 힘을 가지려면은요, 자녀들이 이런 힘을 가져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힘을 가지려면은 칭찬을 포포수 같이 퍼부어야 돼요. 포포수 같이. 그러려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안녕처럼 눈을 봐주고 이 친구를 잘 살펴야 돼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빨리 일어났네. 작은 변화에 이 센시티브하게 이 관찰을 해야지만요, 칭찬할 거리가 생겨요. 칭찬할 거리가 생긴다니까요. 작은 세세한 변화를 보지 못하면 칭찬할 거리가 생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변화를 진짜 어쩌다 한번 한 건데 막 했다고 엄청나게 박수를 쳐주잖아요. 이게 습관으로 잡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칭찬을 또 잘하고 인정을 잘 해주는 이제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자,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세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나의 전시물인데, 로봇 전시물이죠. 손대지 마시오 하는 로봇 전시물인데, 여자는 너무 예쁘다고 반응합니다. 뭐 보는 거죠? 이 하트가 많은 것들을 보는 거고, 이 곤투 글러브가 있는 이 면을 보고 이 친구는 덤벼 그러고, 이 친구는 또 너무 우습게 생겼다고 하하거립니다. 사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복잡한 모습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누구의 시선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시선으로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이 친구들을 봐줘야 될까요? 당연히 좋은 시선으로 봐주고, 이런 부분들은 한 번씩만 언급해주면 돼요. 혀내지 말라는 한 번씩만. 가장 잘 봐줘야 될 것들은 어떤 영역이냐면요, 이 영역이죠. 이 영역. 근데 심리학에서도 뭘 이야기하냐면요, 그 끼리끼리 이야기를 많이 해요. 끼리끼리 뭘 하냐면은,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는데요. 그리고 결혼도 어떻게 해요? 결혼도 실질적으로 대부분 어떤 사람들하고 결혼하냐면요, 신혼부부를 교사 99% 이상이 같은 인종으로,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같은 인종으로 결혼하고요. 94%가 같은 종교를 갖고 있대요. 결혼을 할 때. 이렇게 이 호감이라는 거, 그래서 끌린다는 것은 같은 것들이 끌린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녀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뭔가 자극을 주고 싶다. 그러면 뭐 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자녀들을 책망을 할 때, 너는 꼭 아빠 닮아서 그러냐? 이 안 좋은 것을 갖다가 이 배우자의 상대방을 이야기를 하고 꼭 아빠처럼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씩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면은 이 친구는 어떻게 변할 확률이 많아요? 아빠의 안 좋은 것처럼 변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칭찬을 하더라도 누구 닮아서? 그리고 아빠 엄마의 잘한 것들이 조금이라도 잘한 것들이 있으면은 아빠 엄마의 잘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시키세요. 아빠는 진짜 이 부분 너무 잘하는데 너도 그러고 잘하네. 엄마는 이 부분을 잘하는데 그죠? 너는 이거 잘하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친구들이요. 아 우리는 나는 피를 이어받았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연역이 뭐가 되냐면 굉장히 강화가 돼요. 뭐 힘들게 막 엄청나게 어렵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 훈련할 필요도 없고 자연스럽게 이게 습득이 돼요. 왜? 우리 가족이니까. 저번 때 우리 명문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명문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을 변화시키는 아주 쉬운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은 엄마 아빠도 너만 한테 그랬어. 그 뭐예요? 엄마 아빠도 너만 한테 너 힘들었었는데 다 그거 극복하고 나왔어. 너는 왜 이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래 하는 순간 이 친구가 나를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단절이 이루어지고요. 단절이 이루어지면 단절이 이루어지고 이 단절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가 봐 라는 자의식이 생깁니다. 나는 안 되는가 봐. 왜 나만 이렇지? 근데 연결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연결이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을 줍니다. 그래서 애들이 잘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도 그랬어. 나만 안 돼. 이 말 한마디 해주잖아요. 내가 극복했던 것처럼 이 친구도 같이 극복할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고 성적이 안 좋고 할 때도 엄마도 그랬어. 성적이 영어가 뭐 30점 나올 때도 있었어. 그 한마디 딱 해주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니까 되더라. 너도 포기하지 마. 뭐야? 인정, 그죠? 같은 공통점을 찾아서 이 실패도 공통점을 찾고 잘한 것도 공통점을 찾아서 이 친구를 인정해 주잖아요. 그럼 바로 저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극복하게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어른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너무 쉽게 어린이 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어떤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이 되어 갔었잖아요. 그래서 인정하기 위해서 꼭 물어봐야 될 거 오늘 기분이 어때? 나중에 그 휴가 갈 때 그 감정 카드라고 있어요. 시중에서 많이 팔거든요. 인터넷에서 많이 감정 카드 해가지고 여행 갈 때 저희도 가져가거든요. 나눠 이렇게 감정 카드 쭉 뿌리고 최근에 너의 감정은 어땠어? 긍정적인 거 2개, 부정적인 거 2개 선택해가지고요. 감정을 한번 나누도록 하면은 상대방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랬구나, 슬펐구나, 그랬구나. 시험 성적이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냐보다 뭐 해야 되죠? 마음이 어때? 너 기분은 어떠냐? 딱 그냥 한마디 이렇게 기분이 어떠냐라고 이 질문만 하더라도요. 이 안에 있는 답답함, 서러움 이런 것들이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힘들구나. 그리고 그 감정 인정하는 그 순간요. 이 친구는 이제 그걸 털어버리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피드백 해야죠. 감정 인정하고 원인이 뭐였던 것 같아. 야, 네 왜 시험 그따위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 닫잖아요. 근데 이 감정 인정한 그 순간
뭐해요? 이 친구 마음을 열고 개선점을 찾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실패 자체에 우리가 크게 마음에 들 필요가 없어요. 뭐에 마음을 둬야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필요하고 다시 달려갈 수 있는, 뛰어갈 수 있는 용기 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감정을 인정해 줘야죠. 이 슬픈 감정, 힘든 감정. 그러면서 그 뒤에 있는, 그 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욕구와 욕망 사이에 감정 뒤에는 뭐가 있냐면요, 욕구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팀워크라고 있습니다. 팀워크. 세 번째 이제 존중의 이제 세 번째는 팀워크인데요. 이 인도네시아 정글에 가면은 이 반딧불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반딧불이 어떠냐면요, 인도네시아 정글이니까 이 스프레이 가서 이 반딧불이 잘 비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죠? 반딧불을 붙이는 이유는 이 생식을 하기, 이 자손을 번성하기 위한 이 하나 유혹인데, 정글에서 빛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이 쓰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불빛을 누가 하나 딱 비치잖아요. 그 빛을 맞춰서 동시에 불빛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 정글에서 그 갑자기 수많은 반딧불이 동시에 이렇게 팍 이렇게 빛나요. 동시에. 그러니까 이 정글이 마치 뭐처럼 보이냐면은 이 번개가 치듯이, 정글 아니 번개가 치듯이 팍 빛난대요. 그 인도네시아 그 정글의 이 반딧불들. 그러니까 이 암컷이 어떻게 해요? 이 불빛을 발견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함께 빛나니까 짝짓기가 너무나 수월해진대요. 함께 빛나니까. 함께 할 때 더욱 빛난대요. 레드우드 저기 정원에, 아니 그 공원에 사람이 한 20명이 이렇게 손을 둘 그런 큰 나무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나무들의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굉장히 커요. 근데 그 나무들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어떻게 그 큰 나무들이 이 폭풍 가운데서 또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이렇게 견디냐 이렇게 봤더니, 이 나무들은요, 이 밑에 그 안반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땅이 깊지 않대요. 근데 이 밑에 뿌리가 서로가 엮여가지고요, 거대한 그물처럼, 뿌리가 엮여가지고 거대한 그물처럼 지지해주고, 서로가 지지해주고 있더래요. 팀을 이루고, 이 가정도 하나의 팀이고 부부도 하나의 팀이잖아요. 자, 팀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제가 팀워크를 잘 못해요. 혼자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21년 저의 원어드 키워드가, 1년 키워드가 뭐였었냐면요, 팀워크였어요. 워낙 팀워크. 그러면서 팀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멘토들 찾아가면서 어떻게 팀워크를 잘 할 수가, 어떻게 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그걸 물어봤었고, 책도 몇 권 추천해 줬는데, 이 원피스식이라는, 지금 절판됐는데, 그 책을 팀워크에 자기가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고 저의 독서 멘토가 저에게 추천해 줬어요. 원피스식이라고. 원피스 보면은 그 만화 영화 원피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실사판으로 나왔는데, 이 원피스 보면은 그 팀들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일들을 많이 수행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팀. 그러면서 그 책을 보고 다시 원피스를 봤는데, 야, 그 팀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너무 깊게 와 닿았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야기한 것은 딱 한마디였어요. 가장 강력. 꿈을 공유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은 동료이지 팀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꿈을 공유한 사람들이 팀이래요. 뭐라고요?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팀이래요. 그러니까 자, 꿈을 공유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정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꿈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뭘 해야 돼? 이 꿈으로 초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잘 못하는 거거든요. 뭐 해야 돼요? 이거 예. 뭐 해야 되죠? 도와줘 이 말 해줘야 돼요. 좋은 팀을 이루려면요 반드시 해야 되는 말이에요. 도와줘. 도와줘를 잘하는 사람은 팀을 잘 이루더라고요. 도와줘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만 바빠요. 그래서 이 자녀들하고 뭘 해야 되냐면요 좀 도와줄 수 있겠니?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도와줘. 가정의 그 가사의 일들도 어떻게 해요? 얘들도 담당하나요? 청소도 하고 자기 부도 개치고 해야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도와줘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엄마 아빠도 힘들어. 도와줘. 제가 저번 때 추천한 책 있었죠. 행복한 곳으로 가라고. 내가 밟고 있는 장소의 의미를 찾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성공과 질이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지만 저는 성공한 삶이란 그 사람의 꿈과 사랑이 담긴 행복한 공간이 넓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은 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을 이루는데 왜 갑자기 공간 이야기를 하냐면요. 장소를 이야기하냐면요. 좋은 팀은요. 장소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좋은 팀을 이루었다면요. 추억과 함께 뭐예요? 그 추억이 깃든 뭐예요? 장소에 대한 경험이 많아요. 그리고 이 장소에 대한 경험이요. 뭘로 이어지냐면요. 자기 삶의 꿈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보통 선교사로 참여하는 선교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진짜를 리서치를 했었어요. 어떤 기회로 선교사를 참여했습니까? 했는데 단기 선교 한 번 와본 친구들이요. 선교사로 헌신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요? 그 장소를 보니까 자기 안에 있던 하나님 앞에 소명이 이 장소와 만나면서 어떻게 해요? 빵 터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될 수 있으면 많은 곳을 데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장소를 만나면서 이 친구들의 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친구에게 주시는 사명, 꿈, 비전이요, 딱 이렇게 맞닥뜨려가지고 터뜨릴 수가 있어요. 예, 그 꿈과 사랑이 담긴 행복한 공간이 넓어지는 거 언제 가능할까요? 어렸을 때 더 많이 이것을 갖고 갈 수 있어요. 이것을. 근데 나이가 들잖아요. 그러면은 이 장소가 점점 좁아져요. 예. 나이가 든다는 것은 공간이 좁아진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 공간이 굉장히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데리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좋은 팀을 이루려면은요. 팀과 함께 그 팀이 이루어질 그 그라운드 이걸 갖다가 넓히세요. 가정 안에서만 있지 말고 도서관도 가고 예술 공연도 보고. 전주는 무슨 팀이 없나요? 요즘은 대전은 하나가 너무 잘 경기 요즘 잘 나가가지고 경기장 좀 가득 차고 있는데 그 경험들을 시켜줘. 그 경험들을 장소에 대한 경험들을 같이 팀을 이루어 가지고 뭐예요? 장소에 대한 경험 좀 시켜주세요. 익숙한 장소뿐만 아니라 어떤 장소?
낯선 장소와 불편한 장소.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 있는 얘들과 같이 가는 이 선교 여름 그런 선교 사역 있죠.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 낯선 경험을 하면은요, 이 생각이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장소에서 자기만의, 왜냐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잠깐만요. 예,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한 해리포터레스 조앤 롤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르투갈로 가요. 영국에서 태어나 포르투갈. 근데 거기서 결혼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이 포르투갈 그 해리포터에 보면은 이 도서관 나오잖아요. 도서관. 이 학교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포르투갈 그 도서관이에요. 포르투갈에서 봤던 그 경험이 어디예요? 이 소설에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로 가냐면은 영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자기가 살던 곳을 가지 않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리고 그 장소에서 자기 꿈을 펼쳐요. 엘러펀트 카페라 그러죠. 어떤 카페.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 그래서 지리를 열심히, 외국 특별히 섬나라 영국은요 엄청나게 이 지리를 강조한대요. 지리는 통치자의 학문이래요. 예. 롤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팀으로서 장소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 다양한 경험, 그 공간에서 다양한 경험들 할 수 있도록 친구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친구들 같이 하면서 여행하면서 특별히, 왜냐하면 여행은 같이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캠핑을 가더라도요 같이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성공시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거 왜 내가 해야 하는 친구들에게. 그래서 그런 장소들에서 서로의 성공을 돕고 도와주는 그런 훈련들을 하는 거, 캠프도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남을 수 있는, 팀으로 해서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소들, 그런 장소들을 기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88연승의 비밀이라는 그 책에서 굉장히 이 존 우드이라는 감독은 굉장히 강조한 건 뭐냐면 팀이었어요. 서로 존중하는 그 훈련. 그래서 보통 우리는 점수를 많이 낸 그 사람에게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가는데, 이분은 뭐냐면요, 골을 넣은 친구에게는 1점을 줬다면은 이 공을 넣도록 패스를 해준 친구에게는 2점을 줬어요. 그리고 이 친구에 또 패스한 친구에게도 점수를 줬어요. 점수가 누가 가장 많이 넣냐면요,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점수를 더 많이 줬어요. 그리고 그것에다가 점수화 시켜가지고 우수 선수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떻게 해요? 팀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신에게 동료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부터 생각을 하래요. 꿈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존 우드 가족의 삶의 이제 원칙인데, 거짓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훔치지 말라, 엄살 부리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변명하지 말라.
이 감독이 철저하게 이 가정 안에서 이런 룰과 규칙들을 가지고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훈련들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저희가 23년 정도인가 저희 아내가 만들었던 이 삶의 이정표예요. 안정적 기반을 기초로 한 버라이어티한 변화와 성장. 그러니까 안정이라는 키워드, 버라이어티한 변화와 성장이라는 키워드, 이게 약간 상반되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추구했던 삶 방식입니다. 안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진짜 변화를 추구하는 삶, 더불어 사는 삶. 2003년 이것을 주제로 저희가 열심히 팀워크 활동을 했었습니다. 큰아들, 막내아들 언제 행복한지, 이번에 이제 휴가 갈 때 팀워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이런 이 워크숍 활동을 꼭 미리 기획을 하고 가세요. 팀워크를 할 수 있는 이런 워크숍 활동. 보통 휴가를 가면은 가서 놀고 고기 구워 먹고 그리고 끝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는 너무 아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는 자녀들 데리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팀워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인생의 이정표도 살펴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감정카드입니다. 감정카드 가지고 같이 상대방이 최근에 어떤 감정이 메인으로 있는지, 저희가 학생들과 같이 했었던 이 카드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휴가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뭐죠? 잘 계획해서 팀워크, 이 가족 팀워크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장소적 경험, 이런 어떤 활동하면서 같이 공동의 목표를 찾아가는 그런 경험, 그리고 서로를 또 이해하는 경험, 또 나머지 반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이정표를 만들고 삶의 이정표를 만들고 서로가 이렇게 좋은 팀을 만들어가는 휴가로 한번 계획을 해보세요. 어떻게 팀 플레이 할 수 있는 그것들을, 이런 활동들을 어떻게 잘 못하겠다 그러면은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우리 이번에 가정 휴가 가는데 좀 팀워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저 워크숍 해서 가정이 좀 세워지고 좀 자녀들의 꿈도 찾아주고 현재 마음도 돌봐주는 이런 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좀 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활동지도 만들어줘. 활동지도 만들어주니까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번 여름은 그냥 재밌었더라가 아니라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팀으로서의 가정을 세우고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하나 되어지고 그런 가정, 그런 휴가, 가정 휴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을 내리면은요, 존중받는 아이들의 얼굴 표정은 다릅니다. 존중받는 아내의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존중받는 남편의 얼굴 표정도 다르죠. 존중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치러주고 씨 뿌리고 물 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제 결혼식을 2개나 갔었어요. 네, 하나는 저희 지부장님, 필리핀 지부장님 결혼식이었고 자녀 결혼식. 하나는 한동대 학생과 저희가 팀으로 해서 일을 했었는데 이번에 책을 한 권 만들었거든요. 근데 결혼한다는 같이 참여했던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대요. 이번에 우리가 고등학생 우리 선교사자 자녀들 독서 모임을 만들 건데 좀 도와주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내 될 분도 신부도 청소년 사회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결혼식을 갔어요. 왜 갔을까요?
팀을 세우고 팀을 만들기 위한 투자예요. 예. 씨를 뿌리고 투자하지 않고는요, 좋은 팀 만들어질 수도 없고 좋은 가정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하나하나가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자기로 살아가려면요, 적극적인 지지와 인정, 받아줌, 그러니까 좋은 팀으로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새로운 투자, 노력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셔가지고 멋있는 팀이 되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네, 한 장씩 나눠주면 됩니다. 저희 그 지난번에 한번 다니엘 학교 저희 안내를 했었는데 아주 구체적인 그 내용들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신청서, 자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사 신청서하고 그리고 자녀들 학교 신청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여름방학 동안에 그 말씀, 실력, 삶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세대로 양육하는 게 목표이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이제 저희가 독서하는 거, 학습하는 것까지 저희가 훈련을 시켜 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팀을 이제 그 형아, 오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해가지고 한 팀씩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렇게 돌봐주는 좋은 팀으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하도록 저희가 훈련을 시킬 계획이에요. 그래서 많이 좀 참여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함께 해줄 봉사 또 신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신청하면 유익이 뭐냐면요, 애들을 어떤 식으로 독서하고 책을 보게 하고 그것을 정리하게 하는 훈련을 시켜줄 테니까요. 그 훈련 옆에서 같이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 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그 방법을 알면은 자녀들을 그렇게 코칭하고 리더해 갈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학습 지도 하는데, 독서 지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꼭 봉사도 같이 참여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뭐 또 질문 사항 있을까요? 이거나 또 다른 거에 대한 부분의 질문 사항들. 네, 그 대부분 이제 그 학습 성적은요, 문해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제대로 보는 훈련을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학원 많이 보낸다 해가지고 그냥 문제풀이를 그 달달 외워서 하는 이런 학습법은요, 어느 순간에 이제 한계가 도착하게 돼요. 스스로 공부하는 좀 늦더라도 스스로 책을 읽고 그 책을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 스스로 질문도 만들어보고 주도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자기 주도적 능동적 독서와 학습이 되지 않으면은 이 피동적 학습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많이 또 주변에 또 믿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도 괜찮거든요.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좀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참여해라.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저희가 전도도 할 수 있으니까 믿지 않은 친구들 주변에 친구들 있으면 꼭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면요. 지난번에 저희가 휴가를 갔을 때 저희도 휴가를 잘 안 가봐서 중국에 저희가 있을 때는 거의 가족끼리 이렇게 휴가 가는 시간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 저희는 이제 수련회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수련회 따라가는 시기였었는데 따로 이렇게 가정에 휴가를 간 적은 거의 그래서 익숙하지 않아요, 저희에게 휴가가. 저희에게 이제 좀 좋은 경험들은 이런 카드,
그리고 아까 했던 이거 행복 리스트 적기, 그리고 5년 계획 세우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저희 자녀들 데리고 카페에 가서 책 읽기, 카페 가서 좀 한적한 카페 가서 책을 보고 그걸 또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애들 크면 그걸 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애들 어렸을 때는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은 외국 사람들은 여행 가면은 놀다가 와서 책 보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외국 사람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리고 또 비행기에서도 책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 꽤 되고, 저도 해외 그 세미나 인도하러 나갈 때는 꼭 책을 3권을 사가요. 비행기에서 한 권 읽고 가면서도 틈틈이 읽고, 그리고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나 거기 있는 분들에게 책을 주고 와요. 다 못 읽더라도 그냥 주고 와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그냥 노는 것보다도 책을 읽어 좋은 책 가지고 읽고 토론하다 보면요, 나눌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건전한 이 문화를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문화, 좋은 문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휴가 해외로 나가신 분